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저널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뇌리는 저널 클럽인데 매주 사이언스, 네이처, 셀에 나오는 뇌과학 관련 논문들을 전부 다 리뷰하는 걸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늘 함께 공부해 볼 논문은 사이언스의 지난 9월 14일에 퍼블리시된 송볼드에 관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이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정태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대학원생 과정을 받고 있는 이제 김세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카이스트 네인지과학과 네, 맞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김세진 학생입니다. 네. 오늘 논문을 한번 볼까요? 제목부터. 네, 저희 오늘 이제 살펴본 논문의 제목은 이제 좀 상당히 긴데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특이적인 부분이 있죠. 시작을 송버드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songbird species that display more complex vocal learning are better problem solvers and have larger brain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네. 송버드 이제 노래하는 새고 네. 그 새들이 되게 컴플렉스한 보컬 러닝, 말을 잘 배우는데 네. 그런 거 복잡하게 하는 송버드들은 문제를 더 잘 풀고 네. 뇌도 크다? 약간 그런 제목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 논문을 보면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그 제목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직관적인 제목이라서 이해는 되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논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제는 말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고래들이나 아니면 코끼리들, 물론 사람들도 이제 보컬, 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소통을 하는 또 다른 동물들로 저희가 새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 말을 아예 따라할 수도 있는 앵무새 같은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송버드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말, 저희 한자어로는 명금류라고 불리는 이제 새들이 있는데요. 이 새들도 역시 보컬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지난 일요일에 네. 우리 동물농장에 네. 그 노래하는 새가 나왔어요. 주인이랑 같이 듀엣을 부르는데 뽀뽀뽀를 부르면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뽀뽀뽀다 이렇게 네. 그런 새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명금류, 그러니까 송버드들은 영어 이름에도 지금 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자어로도 이 명자가 울 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무슨 새들이 있냐면 되게 조그마한 새들이 주로 많은데, 저희가 이제 주로 종달새나 아니면 이제 개똥집박이 아니면 유럽 울새는 이제 로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카나리아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노래를 하는 새들을 저희가 송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송버드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노래가 그냥 즉각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냥 기분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자기들끼리 전수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의미를 담고 그러면서 실제로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송버드들의 이제 보컬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콜, 단순하고 짧고 뭔가 그 위험을 알리는 것처럼 즉각적인 어떤 그 신호들이 포함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송이라 해서 좀 더 복잡하고 길고 그래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이팅을 해가지고 유혹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그 가족 멤버들끼리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부르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언어라는 단계까지는 아직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뭔가 이제 소리를 내는데, 야! 이런 이제 부르는 네. 콜링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단계의 송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단계의 어떤 보컬 사운드를 내기를 하고, 네. 이런 두 가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보컬들이 단순히 어떤 그냥 그 보컬 의미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전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보컬 러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컬 러닝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컬이 단순히 의미 없이 나오는 소리면 그거는 저희가 어떤 그 소리를 통한 정보 교환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가, 레퍼토리의 사이즈를 먼저 일단 그 복잡성의 하나로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새가 살면서 이 보컬 러닝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 살짝 몇 개 단어 정도만 배우고 마는지 그걸 표시하는 이제 오픈 엔디드, 그러니까 이제 끝이 열려 있다는 의미죠. 그런 그 피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앵무새를 떠올리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새들이 단순히 자기들만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종의, 심지어 종의 소리조차도 그거를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그 보컬라이제이션을 따라할 수 있는지를 미미크리라고, 모방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그 보컬 러닝에 대한 복잡성을 지금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컬 러닝의 컴플렉시티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 컴플렉시티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이 연구 내에서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목을 한 번 더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결국 이 보컬 러닝이 되게 복잡한 새들이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뇌가 크면 지능이 높아. 이렇게 사실 많은 그렇게 연구된 결과들도 실제 있고 또 반면에 이 뇌의 크기와 지능과의 상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반박하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것을 사실 컨플릭트가 상당히 있는 생각들인데 사실 그것들 이런 문제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 문제가 생기죠. 이제 예를 들면 지능을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거냐. 다른 스피시스 사이에서는 먹이를 잘 찾는 게 지능일 수도 있고 또는 소셜 인터랙션을 잘하는 게 지능일 수도 있고 언어를 잘하는 것도 지능일 수도 있고 그걸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비교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종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부터 시작해서 파충류 또는 매멀리안 브레인으로 와가지고 그 마우스, 쥐나 생쥐나 아니면 그 쥐, 또 토끼, 양 이렇게 사람까지 올라올수록 뇌가 커지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고래나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또 더 큰 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종 내에서도 사람 안에서 뇌 사이즈가 더 무겁고 크다고 해서 그게 꼭 지능에 코릴레이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치되지 않는 관찰과 의견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한 어떤 연구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첫 번째로 정의한 건 이 노래하는 새들이 갖고 있는 보컬 러닝의 복잡성이 무엇이냐 이걸 정의했고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 복잡성이 높다, 낮다로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복잡성들 사이에서 충분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저희가 이 사람들이 제시한 이 조건들을 보컬 러닝의 복잡성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레퍼토리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다른 피처들, 아까 말씀드린 오픈 엔디드와 그다음에 미미크리, 이 두 가지 특징들이 각각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이제 확인한 두 결과가 있고요. 각각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콜과 복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송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컬라이전 레퍼토리, 특히 이제 송에 들어있는 보컬라이제이션 레퍼토리가 높을수록 이제 그런 보컬라이제이션 레퍼토리가 큰 경향이 오픈 엔디드일수록 더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미미크리 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종일수록 그런 보컬라이제이션 하는 레퍼토리가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픈 엔드를 정의하신 건, 이 새들이 이제 사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보컬 러닝을 하느냐, 네. 평생을 거쳐서 하는지, 처음에만 잠깐 하는지, 네. 그럼 이제 이 B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랫동안 쭉 보컬 러닝을 하는 새들일수록 네. 송과 콜을 합친 혹은 송 단위로도 그 보컬라이제이션, 이 소리를 내는 거의 레퍼토어가 훨씬 더 복잡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미미크리에서도 오랫동안 이 보컬 러닝을 하는 새들일수록 네. 다른 새나 다른 소리들을 따라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하게 잘 따라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명금류와 이 연구의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빠뜨린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추가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송버드들이 갖는 또 큰 특징이, 그래서 이런 연구가 가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송버드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그 종들이 뭔가 서로 유사한 어떤 노래를 공유하지 않고 종마다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노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복잡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게 될 그 미미크리 같은 모방하는 능력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송버드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종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어떤 한 종의 새가 어떤 능력을 갖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송버드들 중에서 더 그 머리가 똑똑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그런 새들이 어떤 종이 있을지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 간의 비교네요. 네, 새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근데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각기 다른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복잡성을 정의할 건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복잡성을 정의했고 이 각기 다른 종들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문제 해결 능력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냐. 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단계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보컬 러닝 능력과 비교를 해본 대상은 그 각각의 종의 송버드들이 얼마나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 기능이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쥐 같은 그런 그 일반적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뭐 어떤 걸 선택하는지, 뭐 이전에 나왔던 걸 얼마나 기억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인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새한테는 좀 더 이렇게 행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예시로 표시를 해놓은 이 실험이 리드 풀링 태스크라고 해서 리드는 이제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은 코르크 마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코르크 마개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제 새들이 그거를 이제 뽑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음식 같은 거를 먹으려고 하는 뚜껑 열기 테스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했더니 그런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더니 이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결과가 그 실험들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먼저 이제 이 새들의 보컬 러닝이 오픈 엔디드인 종들과 그다음에 클로즈 엔디드인 종들을 비교해 보면 오픈 엔디드인 종들이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걸쳐 보컬 러닝을 하는 소리를 잘 배우는 새들은 뚜껑을 훨씬 잘 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미믹을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는 이 프로블럼 솔빙의 능력 차이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하나 굉장히 이제 특이했던 결과가 지금 이제 이 오른쪽에 길게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레퍼토리 사이즈가 클수록 굉장히 선형적으로 이 새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이 정도면 굉장히 R 값이 상관관계가 0.8이 나오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인데, 그러니까 이 새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의 복잡성 혹은 길이, 레파토어가 얼마나 긴지 네. 그것과 이 뚜껑을 여는 태스크를 얼마나 잘 해내는지에 굉장히 높은 리니어한 상관관계가 있네요. 포지티브한 상관관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런 행동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어떤 보컬 러닝의 복잡성이 그 문제 해결 능력과 이렇게 연관된다는 사실들을 먼저 밝힌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데이터의 분포에 영향을 줄 때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데이터들을 나눌 수 있는 더 훌륭한 어떤 요소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법으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PCA라는 기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주요인 분석, 네. 몇 가지의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느냐. 네. 네.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제 저자들이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봤고, 그 기존에 있었던 세 가지 복잡성을 나타내는 피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컴플렉시티라는 새로운 요소 자체를 이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과 엔드, 네. 그리고 레퍼토어의 사이즈, 또 하나가 뭐였죠? 그 다음에 이제 미미크리. 미미크리. 네. 이 세 개의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하나를 뽑아내고, 네. 네, 그걸 가지고 다시 코릴레이션을 살펴봤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아까 이제 확인했던 그 correlation R 값보다 좀 더 높은 R 값을 얻음으로써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컴플렉시티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보컬 러닝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은, 새들은 문제를 잘 푼다. 네. 뚜껑을 잘 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또 비교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의 인지 기능, 즉 얼마나 똑똑한지와 그 동물의 머리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끼리나 고래의 뇌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그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걸 고려해서 단순히 뇌의 크기만 비교한 것이 아니라 뇌가 몸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그 비율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바디 사이즈에 대비한 뇌 사이즈. 네, 그것과 이제 앞서 우리가 관찰한 컴플렉시티 그리고 프로블럼 솔빙 능력 이것과 이제 관련성을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한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상대적인 뇌의 크기 그리고 그 뇌의 크기가 아까 앞서 봤던 각각의 요소들에 비해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첫 번째로 볼 결과는요. 역시 오픈엔디드한 새들과 그다음에 클로즈엔디드한 새들로 나눈 다음 이들의 이제 뇌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오픈엔디드한 그룹이 현저하게 크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똑똑한 애들이 머리가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문제도 잘 해결하는 새들이 그 훨씬 더 큰 뇌를 갖고 있고 평생 동안 언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다. 이제 다음으로는 보컬라이제이션 레퍼토리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이제 뇌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꽤 상당한 R값을 보이면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자들이 새로 정의한 복잡성, 즉 컴플렉시티라는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도 이런 분석을 진행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해본 결과 역시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걸로 지금 결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적어도 이제 이 데이터상에선 그리고 송버드의 스피시즈를 구분한 관계들에서는 뇌 크기의 사이즈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네. 마치 지능, 그리고 이 보컬 러닝을 얼마나 복잡하게 하는지 네. 이 세 가지 팩터들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네,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봤을 때 태스크는 뚜껑 여는 태스크를 했는데 네. 그 한 개만 테스트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 이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가정하고 이것들을 진행해 볼 수 있는 태스크를 진행하고 심지어는 이 태스크 중에서 룰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 새가 기존에 했던 태스크와 지금 태스크를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복합적인 인지 기능까지도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이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능력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인덱스들을 관찰을 해서
값을 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문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뇌 크기, 그다음에 굳이 표현하자면 지능, 네. 그리고 이 보컬 러닝의 컴플렉시티, 얼마나 복잡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느냐, 네. 수홍을 배울 수 있느냐, 이것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앞서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과학계에서 그 뇌 크기와 지능의 연관성에 대한 컨플릭트에서 그거에 좀 더 손을 들어주는 네, 그렇죠.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능과 뇌 크기의 관계에서는 사실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은 연구들이 특히나 이제 뇌의 단순한 사이즈가 아니라 현재 와서는 각각의 그 뇌에 있는 뉴런들의 연결성, 네. 커넥티비티라든지 네. 이게 어떻게 잘 통합되느냐. 네. 뉴런이 똑같이 있어도 구조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또 지능이나 이런 퍼포먼스는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돼야겠지만 적어도 이 스케일 내에서는 송볼드에 대해서 이런 보컬 컴플렉시티와 비교했을 때는 지능과 특히 이제 프로블럼 솔빙 능력과 뇌 크기 사이에 포지티브한 콜리레이션을 관찰함으로써 이런 결과들을 발표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네, 혹시 자유롭게 질문 있으시면. 네, 저희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다고, 연구자들이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뚜껑 따는 게 하나의 예였고,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실행한 태스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그런 이 새가 진행해야 되는 태스크 대상을 간략하게 보여주는데요. A부터 E까지는 이제 어떤 과정이나 준비물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같지 않고요. F부터 K까지 나와 있는 그림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태스크입니다. 일단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뚜껑을 여는 F가 이제 뚜껑이 여는 테스크. 네, 뚜껑을 네. 여는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G는 역시 이제 뚜껑을 여는데 뚜껑 따는 손잡이가 옆에 있죠. 네, 그래서 아까 것과는 좀 다른. 비슷하지만 뚜껑 따는 건 비슷하지만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H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병의 뚜껑을 은박지로 감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려면 새가 부리로 뚫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는 태스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투명한 상자 안에 막대가 들어가 있고 그 막대 끝에 이 새들이 원하는 먹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먹고 싶으면 새는 이걸 잡아 당겨야겠죠. 막대를 당겨서 먹이를 먹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J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좀 복잡한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오른쪽이 뚫려 있는 어떤 원형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이 불투명한 실린더 내에서 이 오른쪽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학습을 한 뒤에 다음에 이제 이 투명한 실린더가 제시가 되면 이런 모양의 실린더는 오른쪽이 뚫려 있었어 하면서 바로 이렇게 다가가서 집으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접근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이건 약간 이제 연합학습 같은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K에 그려져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르죠, 두 통에. 그래서 새가 이 두 가지 색상을 구별해서 어떤 통에 자기가 원하는 먹이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맞히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앞서 사실 언급했던 것처럼 이 태스크를 잘 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새들은 사실 노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태스크를 특정적으로 하기 유리한 새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새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잘 정리를 하긴 했겠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그 태스크의 개수는 7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 태스크는 6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에서냐면 아까 끝나기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태스크들 중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는 테스트는 특히 이 색깔을 구분하는 테스트는 저희가 룰을
반대로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은 새들한테 마지막으로 그 룰을 뒤집는 태스크를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입니다. 룰이 바뀌었을 때 그것까지 적응적으로 딱 적용을 해서 바뀐 행동을 또 할 수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논문, 송버드에 대한 그리고 지능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논문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